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분 아마 정말 많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습관처럼 드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똑같이 나이 먹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멀쩡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늘 피곤해 보일까? 제가 작년 연말에 동료들과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내과 의사들 몇 명이 모였는데 나이대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냥 물만 마시냐? 아니면 특별히 마시는 게 있냐?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물 한 잔이면 되지 뭘 또 하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물은 안 마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넌 뭘 마시냐? 라고 물었죠. 꿀물에다가 이걸 조금 넣어서 마신다고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알고 보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더니 몇 명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 유난히 체력도 좋고 등산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고 큰 병 치레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를 포함해서 그냥 물만 마시던 몇몇 동료들은 잠을 조금만 설쳐도 피곤하고 아침에 몸이 무거운 날이 잦았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듣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직접 해봤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기적이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어요. 뭔가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요. 개운함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집사람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체감은 먼저 오더라고요. 아침에 느껴지는 컨디션이 조금 다르고 얼굴 붓기나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전보다는 덜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침 물 한 잔이 콩파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 이걸 모르고 그냥 물 한 잔으로 끝내고 누군 이걸 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게 뭔지 말씀드릴 거고 왜 콩팥 입장에서 이 차이가 중요한지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넘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 눈도 잘 안 떠지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아침에 발도 부어 있고요.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콩파티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콩파티 하루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침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콩팥의 하루를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이 꿀물에 이것 하나가 어떻게 콩팥을 덜 힘들게 하는지, 왜 아침에 더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에 물만 드시는지 아니면 이미 뭔가 더 하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조합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는 사람들만 조용히 챙기던 그 아침 물 한 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꿀 먹으면 당 때문에 콩팥 망가지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당뇨 관리, 혈당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단 음식 줄이세요. 설탕 조심하세요. 이런 말.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요. 당 관리 잘하는데도 콩팥이 계속 나빠지는 분들 꽤 많거든요. 반대로 단 걸 아주 안 먹는 건 아닌데도 콩팥이 비교적 오래 버텨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산성피로입니다. 산성피로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산성피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몸에 매일매일 쌓이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 그걸 처리하느라 장기들이 계속 피곤해지는 상태. 그 중에서도 콩팥이 가장 많이 혹사당합니다. 콩팥은요,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심장이 뛸 때마다 피를 내보내는데 콩팥은 그 피를 다 받아서 걸러내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때요? 젊을 때보다 근육은 줄고 활동량도 줄고 먹는 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먹고요. 이러면 몸 안에 산성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단백질 분해 부산물, 근육 쓰고 남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걸 낮 동안에는 콩팥이 어떻게든 열심히 처리합니다. 문제는 밤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물도 안 마시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런데 몸 안에서는 계속 대사가 일어납니다. 숨 쉬고 심장 뛰고 뇌는 또 꿈까지 꾸면서 에너지를 막 씁니다. 그럼 노폐물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배출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수분 섭취가 없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밤이 지나가면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청소 못한 상태에서 아침 근무를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콩팥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때 우리가 아침에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좋죠. 하지만 콩팥 노화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한 잔은 수분 보충은 되지만 밤새 쌓인 산성 피로를 정리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소금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 소금물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콩팥 관리라기보다는 전해질 보충에 가깝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탈수가 심할 때 혹은 저혈압이 있는 분들의 보정용에 더 가까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첫 선택이 콩팥 노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덜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간이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도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아침 이야기를 유독 길게 하는 겁니다. 밤에 뭘 먹느냐, 저녁에 뭘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콩팥 노화라는 관점에서는 아침 첫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콩팥 노화가 빨라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콩팥이 조금씩 빨리 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 티가 나느냐? 의외로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력에서 티가 나요. 예전에는 하루 좀 무리해도 자고 나면 다음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낮에도 기운이 잘 안 나요. 이걸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런데 콩팥이 피곤해졌을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콩팥은 노폐물만 거르는 장기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면 몸 전체가 같이 지친 느낌으로 반응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붓기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잘 붓고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고 손이 좀 뻣뻣하다. 이건 수분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콩팥 노화가 빨라질수록 물을 남길지 버릴지 이 판단이 조금씩 흐려져요. 그리고 밤에 자꾸 깨고 화장실 가고 잠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이야기와 신장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죠. 콩팥이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쉬어야 할 장기가 밤새 일하면 아침엔 당연히 더 지치겠죠. 이게 아침을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콩팥 노화가 계속 빨라지면 혈압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을 써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콩팥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혈관, 심장, 뇌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콩팥 노화를 조용하지만 위험한 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침에 뭘 해야 하느냐? 바로 꿀물에다가 레몬즙을 넣는 거예요. 먼저 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밤새 일해서 콩팥이 힘들다고 했죠. 꿀은 여기서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줍니다. 설탕처럼 확 튀어오르는 자극이 아니라 콩팥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연료를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이 들어가면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아침 저혈당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꿀 이야기고요. 그럼 레몬즙은 왜 중요하냐? 이게 미지근한 물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침에 콩팥을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 바로 밤새 쌓인 산성피로입니다. 이 산성피로는 물만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레몬즙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밤새 쌓인 찌꺼기, 즉 산성피로를 정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콩팥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만 마시면 물 들어왔네? 수분은 조금 보충됐고 어제 쌓인 건 아직 그대로고 바닥도 더러운데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일부터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꿀물에 레몬즙이 들어가면 수분도 들어왔고 에너지도 좀 들어왔네. 밤새 쌓인 찌꺼기부터 청소 좀 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운동,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근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차이가 하루 이틀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대부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아침 컨디션입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다. 이 느낌부터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덜 붓는다. 소변색이 예전보다 조금 맑아졌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 체력이 좀 좋아진 느낌이다. 이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달 먹다가 안 먹으니까 다시 불편해지더라. 그래서 아침 첫 물이 콩팥 노화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 바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자, 먼저 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침 물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찬물은 위장도 놀라고 혈관도 놀라고 콩팥도 같이 놀랍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대략 40도 안팎입니다. 이 따뜻한 물 200ml에다가 천연벌꿀을 넣습니다. 여기서 천연벌꿀, 이거 선택 잘 하셔야 해요. 마트 가면 다 꿀이라고 써 있는데 라벨을 꼭 보셔야 해요. 천연벌꿀, 이 표기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성분에는 꿀 100%, 이걸 고르세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투명하고 맑으면 가공되었거나 서양 벌꿀이 많거든요. 약간 노란색이나 짙은 갈색 같은 걸 고르세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이 좋냐, 밤꿀이 좋냐 이렇게 종류를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천연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자, 이 천연 벌꿀을 티스푼으로 한 작은 술 넣으세요. 밥숟가락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레몬즙을 5방울에서 10방울 이 정도만 넣으세요. 물론 생 레몬이 가장 좋겠지만
솔직히 몇 방울 때문에 레몬 쓰기는 아까우니까 요즘은 마트에 레몬즙 100% 많거든요. 라벨에 레몬 100%나 레몬 농축액 100%이 말만 있는 거로 사셔야 해요. 레몬청은 아닙니다. 이 레몬즙의 목적은 맛이 아니고 산성 피로를 정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만 있어도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에 천연벌꿀 작은 술 하나, 레몬즙 5에서 10방울, 이걸 잘 섞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벌컥벌컥 마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레몬이 없다면 사과 식초도 가능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식초 챙겨 먹는 분들 의외로 많죠. 물론 레몬의 완전한 대체는 아니고 차선책이라는 점,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사과 식초의 가장 큰 역할은 혈당 쪽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분들, 아침만 되면 손 떨리고 기운 쭉 빠지고 불안해지는 분들 계시죠?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 식초를 먹는 분들이 아침 컨디션이 조금 더 안정됐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레몬즙 대신에 왜 가능하냐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콩팥은 그걸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당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보내고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고 이 과정이 콩팥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과 식초는 이 과정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레몬처럼 산성 피로를 정리해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아침에 콩팥이 바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 피로 쪽, 사과 식초는 혈당 쪽, 레몬즙은 5방울에서 10방울이랬죠? 사과 식초는 1방울에서 2방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도 거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역할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 그대로 마시면 위장 자극, 치아 손상,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니까요. 꼭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사과 식초 선택할 때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설탕 들어간 식초 아닙니다. 원재료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꿀물에 레몬, 사과 식초 이야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막상 열심히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경우, 제일 많이들 하시는 실수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꿀이 좋다니까 밥숟가락으로 듬뿍 넣고 레몬도 반 개씩 짜 넣고 사과 식초도 한 숟가락 넣는 분들 정말로 은근 많이들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콩팥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시키는 꼴이 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만큼만 딱 넣으셔야 해요. 다음 2번째,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이건 특히 한국 분들에게 정말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아침에 뜨끈한 물 한 잔 먹으면 몸이 스르륵 녹을 것 같죠. 그래서 팔팔 끓인 물에 꿀을 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꿀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냥 달달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따끈한 온도 40도였죠. 그 정도가 아침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 3번째, 며칠 해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아쉬운 실수입니다. 이틀 마셨는데 별 느낌 없더라. 사흘 했는데 똑같더라.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며칠 드시고 바로 체감이 왔다면 그건 약이었겠죠. 이건 콩팥을 덜 지치게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하는 건 검사 수치가 아니라 아침 컨디션이고 붓기고 밤에 깨는 횟수입니다. 이건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꿀물에 레몬, 대안으로 사과 식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해요. 자, 아침 꿀물에 레몬즙, 아침 선택은 출발선일 뿐이고 콩팥 노화는 하루 전체 습관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에서도 시간 없어서 잘 안 짚어주는 생활습관 이야기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많이 마셔야 콩팥에 좋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물은 콩팥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시켜버려요. 물은 한 컵씩 자주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목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습관은 콩팥 노화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짜게 먹는 것보다 더 문제인 습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콩팥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건 짠맛보다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반찬으로 오래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뿐 아니라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소금 하나보다 이런 찌꺼기들이 더 부담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싱겁게보다 덜 가공되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콩팥은 밤에도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쌓인 일을 처리하느라 바쁜데 밤늦게 짭짤한 안주, 야식 이런 것까지 드시면 밤새 콩팥을 붙잡아 놓게 돼요. 그래서 콩팥 노화 관리에서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얘기를 해볼까요? 운동하라고 하면 다들 부담부터 느끼시는데 콩팥에는 그런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숨이 살짝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속도가 콩팥 혈류를 가장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너무 힘들게 걸으면 근육 노폐물이 오히려 늘어나서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통제 얘기를 해볼게요. 두통, 관절통, 허리 통증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진통제부터 찾는 습관 있으신 분들 많죠? 이 진통제들 특히 자주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은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습관처럼 드신다면 콩팥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아침에 물 한 잔은 매일 드시니까 바로 내일부터는 꿀물에 레몬즙 타서 드셔보세요.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미리 알게 된 경고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이 이 영상 보시면서 꿀물에 레몬즙 아닌 다른 물을 드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이유로 드시는지와 함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마다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 설치는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꼭 계시죠? 그분 생각나셨다면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박영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